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좀 차갑습니다. 원주 지역의 기온 현재 영하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은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역시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있네요. 내일 오후 늦게부터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5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 최고 3cm의 눈이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전국의 혁신도시 중 처음으로 원주에 공공형 공유 오피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원주시 천사운동 후원금이 코로나19 확산과 또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성과 또 계획 들어보도록 하죠. 2월 1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광수 원주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 선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 시장은 재산 4억 8천여만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1월에 기소됐습니다.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오늘 개막해 이달 20일까지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이번 전국동계체전엔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선수와 임원 등 4,200여 명이 참가해 빙상과 스키 등 8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열리는 이번 동계체전에서 강원도 선수단은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달 28일까지 근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 지원 대상은 소초면과 호저면 등 소음 대책지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들입니다. 이 보상금 지급 신청은 원주시청 3층에 마련된 근소음 보상사무실에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어제 선고 결과가 나왔어요. 원광수 원주시장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한 혐의로 작년 11월 현재 기소가 되었습니다만은 어제 1심 판결이 나왔고요. 일단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면서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경쟁 후보자 사이의 실제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재산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등 자산 4억 8천만 원을 축소해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에 기소가 됐는데요. 앞서서 원주시 선관위는 당시 선거공보에 3억 2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원 시장이 선거 이후에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때는 8억 1,200만 원을 신고하자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의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가 있는데요.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서 직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원 시장은 9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는 면하게 됐습니다. 네. 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서 직을 잃게 되고 이제 확정되었을 때 얘기죠. 최종 확정되었을 때 이 90만 원 선고받았는데 이게 10만 원이 10만 원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성명을 냈습니다. 일단은 그 당선 무효형은 아닙니다만은 원주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또 촉구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원주시의원 16명은 어제 시의원들은 성명을 통해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고 있는 원광수 시장은 직위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기뻐하기보다는 시민들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후보자의 재산 정보는 청렴성과 도덕성의 잣대임에도 선관위가 잘못 안내했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죄가 이번 재판을 통해서 인정됐다면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고 기쁨에 웃음 짓기보다는 원주 시민들에게 먼저 사죄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원시장 후보 선거 캠프 공보팀장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배포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21살의 사회초년생의 단독 범행이라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원 시장은 전혀 몰랐는지 묻고 싶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인 만큼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도 주목하겠다면서 민주당 원주시의원 일동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검찰의 항소 여부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 선고 결과가 나온 뒤에 반응은 판결문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일단 항소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원도의회 얘기 좀 해보죠. 어제 본회의를 열었었는데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 이게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야 간의 입장차는 물론이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있기도 했었고요. 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본회의를 열었었던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는데요. 권영열 강원도의장과 이기찬 김기용 부의장 그리고 심영곤 운영위원장 등 의장단이 공동 발의한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안은 강원도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게 강원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명예의장직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조례는 명예의장의 역할로 도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이나 강원도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 현물 판매 지원, 그리고 강원도 의회 의정 홍보 활동 등을 명시를 해놨는데요. 또 명예의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경비가 있다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날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류인출 강원도 의원 등은 명예의장 운영 조례를 포함한 의회 운영위 의결 사항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표결을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회 운영위 의결에 따라서 이의가 있을 때만 찬반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류인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때에는 해당 조례안을 가결한 이후 정의한 후 40여 분간의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명예의장 조례는 지난 7일 의회 운영위원회 심의 당시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터져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는 명예의장 위촉에 대해서 당사자의 승낙을 받는다는 규정만 삭제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과 또 절차상에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로군요. 자, 그런데 여야 간의 좀 이런 입장차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연 이 조례안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같은 당 위원들도 역시 그런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운영위원인 박관희 의원은 의장이라고 하면 굳이 명예의장과 같은 부분보다는 의원 본래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서 농산물 홍보 등의 명예대사 이런
지금 명예의장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적혀있는 명시되어 있는 일들은 명예대사의 이름 직함으로 하면 되지 의장이라는 지위를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또 민주당의 박윤미 의원도 강원도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나 현물 판매 지원을 위해서 명예의장을 꼭 둬야 하느냐며 의정 홍보 활동이라든지 정책 지원은 명예의장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명예도민, 명예대사, 명예도지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명예의장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명예의장직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최재민 의원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재민 의원도 어제 논평을 냈는데요. 의원이라는 직책과 의장, 부의장 등의 직책은 도민들께서 부여한 직책이라면서 명예의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드는 것은 도민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고 앞으로 명예의원 등을 위촉할 개연성도 있다면서 강원도민 혈세로 업무 추진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서 명예의장의 위촉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기찬 부의장은 회의 절차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면서 운영위의 설명을 듣고 이의가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찬반을 묻는다는데 이 명예의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이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찬성하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재논의를 해보자고 마무리를 지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미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재논의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본회의 통과했는데 이제 재논의하자 무슨 의미가 싶기도 하고요. 이 부분 나중에 최재민 의원 한번 또 제가 직접 좀 연결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혁신도시에 공공형 공유 오피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전국의 혁신도시 중에선 최초라고 하는데 이 공공기관 관련 업체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인인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혁신도시 내 공유형 공공오피스가 들어섰어요. 먼저 그 시설을 조성하게 된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원주 혁신도시에 개인이나 사업자가 쓸 수 있는 공유 오피스가 들어섰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원주에 가장 먼저 생긴 시설인데요. 공공기관이 전국의 지방 혁신도시에 이전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지방의 공공기관 연관 산업기관들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 전국 혁신도시의 난제를 덜기 위한 대안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연관 기업이 공공기관과 함께 지방으로 쉽게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직원들의 이주와 사무실 이주가 쉽지 않았던 탓이 컸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무실 공간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개인 PC만 가지고 온다면 바로 이곳에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네. 이 문구대로 해석하겠습니다. 공유 오피스, 이 사무실을 같이 공유한다. 뭐 좀 쉐어하우스 이런 것도 개념이 이제 새롭게 뜨고 있습니다만은 같이 쓰는 사무실을 공공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혁신도시에 위치한 이 사무실 공간을 권리금이나 보증금, 또 의무 계약 기간, 전기세, 이 관리비와 같은 기타 비용 없이 딱 공간의 사용료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기업에는 강원도가 사용료의 70%까지 지원해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 덕에 지방 이전이 어려웠던 도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강원 혁신도시 발전 지원센터 김형욱 사업기획팀장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공공형 공유 오피스는 강원 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의 조성이 예정된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국토부에 직접 기획, 제안하여 만든 국책사업으로 총 198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고 그중 16억 원이 강원도에 배정됐습니다. PC만 갖고 오면 바로 업무가 가능한 자유롭고 편리한 공간으로 월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방 이전이 어려웠던 수도권 기업 혹은 공공기관과 새롭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도내 기업들이 혁신도시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혁신도시 내에서 사무실이 필요한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만은 특히 어떤 분들이 좀 신청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 공유 오피스는 개인과 사업자로 사용자가 구분이 되는데요. 사업자는 지식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제조업이 사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모집 인원이 몰릴 경우에는 이 중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는데요. 1순위는 강원 혁신 공공기관과 연관된 업체들입니다. 공공기관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가 1순위, 또 사업 수행은 아니지만 공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2순위 등인데요. 이 밖에 청년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도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신청 인원이 많이 몰리지 않아서 우선순위와 별개로 모집에 신청하면 대부분 쾌적한 사무실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연관된 프리랜서나 기관 관계자, 또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개인 사용자는 강원도에 많은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공유형 오피스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혁신도시의 강원혁신 지식산업센터 9층에 조성이 됐는데요. 아주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내부가 잘 꾸며져 있습니다. 업무와 휴식을 취하기 좋은 분위기인데요. 업무시설과 업무 지원시설, 편의시설로 구성이 돼서 2인실부터 최대 8인실까지 독립사무실 15곳이 있고요. 전자칠판과 빔 프로젝터가 마련된 회의실, 그리고 개인 사물함과 커피바와 각종 간식 자판기가 구비된 공용 라운지도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10일까지 1차 모집을 진행했고 지난 수요일부터 사무실 사용이 가능한데요. 아직 시작 단계라 한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2차 모집 공고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원주 지역에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은데요. 김영옥 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공실 공석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나 사용 조건 등 직접 확인을 원하시면 언제든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사용자나 개인 사용자나 PC만 들고 오시면 바로 업무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사업자 사용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사용 시 사용료의 최대 70%를 강원도로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시기, 지원 기간은 강원도 정책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용료 외에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 별도 비용이 일체 없고 사용료 지원이라는 엄청난 혜택까지 있으니 도 내외 관련 기업 및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좀 많은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는 한 곳만 들어와 있다. 이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쾌적하다 못해 좀 외롭겠는데요. 들어간 팀이. 아무튼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2차 모집 공고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업체들 많이 있거든요. 사업자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 신청은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네, 검색창에 강원도 혁신발전지원센터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해서 이메일이나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이 사무실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돼 있고 필요한 물품들도 잘 구비돼 있어 원하는 날 당일부터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미리 센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하면 사무실을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업체들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훌륭한 또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차상위 이웃들을 돕는 천사운동 후원금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이 지금 코로나19 확산과 또 물가 상승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천사운동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또 천사운동 20주년이 작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곳곳에서 지역 곳곳에서 이웃사랑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서로 돕기 천사운동 본부의 이재학 담당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천사운동 작년이 20년이었을까 올해가 이제 21년이 되었군요. 네, 맞습니다. 역사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좀 소개부터 개략적으로 해주시죠. 네, 천사운동은 2002년 원주시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당시에는 1대2 결혼후원 사업인 시민 서로돕기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2004년부터는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1,000사원 이상 소액급여 동참 운동인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으로 전환되어 민간이 협력하여 현재 21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2002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 참여하셨다가 2019년까지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도리어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간 천사운동 모금 활동을 통해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도움을 살아가는 원주 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6억 5천만 원이 모금되었고 작년에는 1억이 증가된 7억 5천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모금된 후원금은 전액 100%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데요. 현재 330여 세대에 월 13만 원씩 지원되는 생계비 지원금을 이달부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5만 원 이상 된 월 18만 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자라나는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 좋은 원주 천사 지원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학원비, 장학금 등 직접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액부터 고액까지 기부자가 꾸준히 참여해주고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해서 좀 기억에 남는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천사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데요. 기억에 남는 순간은 금액을 떠나서 자발적으로 후원에 동참하신 분들의 전화를 받을 때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도 불구하고 증액 후원하신 분들 계시고 어르신 일자리 참여로 받은 금액을 모아 천사운동 후원금을 전달하는 후원자분도 계십니다. 또 한 자원봉사 단체에서는 매년 폐 현수막을 활용하여 앞치마, 장바구를 만들어 판매된 수익금을 전해 천사운동 성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 후원자분인데요. 통장에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월 1,040원씩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이 금액은 저와 같군요. 네. 제 열구자니까요. 네네. 네,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자, 그런데 개인 기부뿐만이 아니고 이 천사단지 만들기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천사단지 어떤 사업입니까? 네, 시민서럽기 천사운동의 활성화와 감소되고 있는 개인 후원자 발굴을 위해 2019년부터 아파트 단지 내 신규 후원자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천사단지 만들기 프로젝트는 단지 내 100명 이상 신규 후원자 가입 시 천사 아파트로 지정해 현판을 부착하는 등 기부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네, 한마디로 천사 아파트 단지 후원자가 100명 이상 활동하는 곳을 이제 지정을 한 것인데 1년새 3곳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원주에서 어떤 아파트들이 천사단지로 지정돼서 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네, 2019년도에 태장동 대흥 2차 아파트가 천사 아파트 1호로 지정된 이후에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그동안 대면 활동에 제한이 있어서 프로젝트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20주년을 맞이하여 방곡 간설동 벽산 블루모임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 프로젝트가 재개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2달 동안 142명이 참여하여 389계좌의 신규 후원이 이어져 2호 천사 아파트로 지정되었습니다.
더불어 방곡간설동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 아파트도 목표를 달성하여 지난 11월 30일 날 3호 천사아파트 현판 제막식을 가졌고 현재 당구동에 위치한 현진에버비 5차, 6차 아파트도 목표를 달성하여 제4호 천사아파트 현판 제막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이지더원 더 그레이스 아파트하고 방곡간설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도 우리 아파트 천사단지 만들기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4호 아파트까지 나왔고 현재 5호, 6호 단지가 되기 위해서 이 절차를 진행 중인데 올해 내 좀 10호까지 나왔으면 좋겠군요. 네, 저도 바랍니다. 예. 근데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0명 이상이 참여한다. 이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닐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이 주도하고 또 얼마만큼 같이 동참 의사를 밝히느냐. 이 부분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정말 원주 지역의 모든 아파트들이 천사로 좀 지정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또 천사운동 참여를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참여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아직도 좀 참여 방법 어떻게 접수하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천사운동 참여 신청은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 또는 웹에서 손쉽게 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저희 천사운동본부로 전화 주시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천사운동본부 전화번호는 033-733-1004번입니다. 최근 트리기의 시리아 대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기부천사가 있기에 그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원주 시민은 21년간 서로가 서로의 수호천사가 되어주며 이웃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천사원, 소액 기부로 따뜻한 마음을 직접 선물하는 기부천사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좀 저희가 자주 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 이재학 담당자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